타임 경쟁가의 보도까지 됐어요. 삼부토건 뭐 그러면서 거기 현대건설도 들어갔거든요. 김충식 그런 얘기해요. 삼부토건 해줬더니 현대건설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끼워달라고 하도 애걸복걸해서 자기가 넣어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해외에 20조짜리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갖다가 그리고 그 말의 말미에는 뭐까지 나오냐면 MOU 문서도 다 있고요. 보여주고 결국은 이거 최종적으로 김건희가 다 해줄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김충식이 물론 이제 여러 건이 지금 있다고 여러 창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들 중에 뭐뭐뭐에 지금 연관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부토건에 배우에 김충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삼부 배우에 그다음에 통일교와 예. 윤석열 김건희를 누가 연결했을까? 그것도 제가 의문점이었었어요. 권성동 건진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김충식이었어요. 김충식이라는 사람 일본 태생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최은순의 내연남 윤석열의 뭐 장인으로 통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셔가지고 최은순과 이제 뭐 내연남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하는데. 네, 비즈니스야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 김충식이란 사람이 네. 통일교회 한국 지부장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추적을 해보니 실제로 문선명 그 통일교 전 그 창립자죠. 예. 그분하고 같이 있는 사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독대하고 있는 사진들이. 김충식이랑. 그럼요. 이거 뭐지? 그러면 통일교하고의 연결고리의 핵심은 여기였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최근에 특검법을 발의하고 김충식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예, 직접 전화를 했어요. 네, 지금 그래서 모신 거예요. 협박성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근데 거기서 통일교의 핵심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확인하게 된 게 저는 김충식 씨한테 여기 이제 특검법에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DMZ에 있는 국가 땅 8,000평을 누구로부터 분양받아서 거기에 당신이 무궁화 동산이 뭐 통일 동산이 이런 걸 조성할 수 있었냐? 정부는 전부 다 모르는 사안이라 그런다. 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 다 행안부하고 통일부가 도와줘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거는 큰 프로젝트의 일부이고 대한민국 소령 출신의 정모 씨가 DMZ 인근의 1,100만 평의 부지를 나에게 와서 기증한다라고 하면서 1,100만 평이요? 1,100만 평이요. 서울 강남구만한 땅입니다. 1,100만 평. 네. 거기에다가 자기가 세계 평화의 도시를 지어달라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1,100만 평 중에 9만 평의 부지에다가 UN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겠다라고 김충식이 직접 사업 계획서를 설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화들짝 놀래고 소름이 돋은 게 지난번에 김건희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검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압수수색 5번 조항이 뭐였냐면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UN 아시아 사무소 설치를 도와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김건희가 청탁한 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 그랬어요. 그 부지 9만 평은 통일교 땅이고 1,100만 평 중에 일부이고 그 프로젝트를 하던 사람은 김충식이었고 실제로 통일교의 고위급 인사한 사람이 DMZ 인근의 통일교가 1,200만 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일부 매각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고성이나 이런 데 일부지만 그런 쪽에도 국가 땅 사이사이에 민간 땅이 있죠. 예. 그 땅들의 대다수가 상세불명의 일본인 소유라고 돼 있어요. 진짜요? 예. 등기부등본 봤습니다. 아니 상세불명의 일본인이 DMZ 인근의 땅을 살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못 산대요. 불가돼요. 일본 사람이 어떻게 거기 사냐고. 안보 지역인데 제1교포면 살 수 있답니다. 제1교포면. 그러면 그 활용 가치도 없는 땅을 왜 사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누가 해주는데 나중에 만약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국경선이 위로 올라가거나 하면 그 땅이 이제 개발이 되겠죠. 그때 개발 우선권은 정부 땅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은 사이사이 민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가 땅을 우선 저가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떤 게 굉장히 두려웠냐면 윤석열은 내란을 위해서 국지전을 하려고 했죠. 실제로 고성 일대, 양구 일대에서도 국지전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국지전을 유인하려고 했고 그건 다 알고 계신 사실이죠. 양구예요? 양구 쪽에서도 양구 21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포사격을 한다라든가 나중에 북한이 그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최근 윤석열 정부 사이에. 과거에는 우리는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올까봐 방어진지를 쌌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북쪽이 남북 간에 연결돼 있는 철로를 폭파하고 남쪽에 전차 부대가 올라오지 않게 방어진지를 쌌습니다. 네. 예, 그거는 북침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저쪽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전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고 내전을 기반으로 해서 국지전을 기반으로 해서 계엄과 영구 독재 상태로 가려고 기획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아파치 헬기를 띄운다라든가 무인기를 갖다 평양상공에 보낸다라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죠. 그러면 거기 매우 정황적 증거가 있는 그런 거죠. 말씀이시는 그리고 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드러난 사실이죠.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시도라는 것이 예. 무인기를 보낸다거나 뭐 헬기를 예. 띄운다거나 이런 거 말고도 더 예. 추가로 뭐 양구 지역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병들이 그때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지기 전에 네. 다른 루트로 제보가 있었는데 네. 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네. 뭔가 전쟁이 벌어지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거는 당시에 백령도 해병대원들이 보내왔던 제보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예. 1일, 2일 날 그런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제보를 가지고 제가 12월 3일 날 그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는데 네. 열린공감TV의 정천수 PD하고 둘이 국회를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김현 의원실서부터 해서 김민석 의원실서부터 해서 한 6개 의원실들의 보좌진들하고 네.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2시부터. 두 가지 때문에 김건희 주술 관련된 자료들을 다 찾아냈고 그걸 정리한 걸 전달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계엄 또는 국지전 또는 뭔가 군사적인 조치가 조만간 터질 것 같다. 그 위험 징후들이 계속 제보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 선배님 자꾸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아, 아니 뭐 사람들. 당연히 그렇죠. 그게 12월 3일이에요. 네. 근데 나경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주당이 뭐 계엄을 방조해요? 김민석 의원도 계엄 얘기 몇 번 했다가 당시에 예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하는 약간 바보 될 뻔했죠. 그랬어요. 네. 예, 그게 현실이었고 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통일교가 왜 쓸모도 없는 DMZ 인근에 1,200만 평이란 땅을 사고 네. 거기에 유엔 아시아 사무소가 거기 왜 옵니까? 유엔 아시아 사무소 건립부지를 하고 김건희에게 청탁을 하고 김충식에게 찾아가서 개발 계획을 도와달라고 하고 예. 그 개발 계획에는 국가에서 국정원이 도와주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딱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요 되게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가 예. 그만큼 이제 오래전부터 통일교와 연결고리가 있었고 그렇죠. 그 증거들로 지금 이런 것들이 증거들이 있다고 하나의 주장하시는 퍼즐처럼 거잖아요. 모자이크의 한 조각들처럼 계속 퍼져나오고 있어서 이건 단순히 특정 뭐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네. 경제적 자산 증식을 도와줬던 브로커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고 네. 놀라운 걸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2015년에 김충식이 하는 무슨 DMZ 평화 관련 전시회 전쟁기념관에서 한 것에 노상원과 하나회 출신 장성들이 큰 후원금을 냈다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 같이 발견된 것이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헌법의 계엄 관련 문헌들을 마은 학습 자료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상원과 김충식은 오랜 인연이었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 때 군이 그때 계엄하려고 박근혜 탄핵 때 계엄하려고 시도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고 그것이 윤석열 때 계엄과 내란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혁진 기자가 찾아낸 건 뭘 찾아냈냐면 이미 그 오래전에 김충식과 노상원이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를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1990년대 말에 그 노상원이 아직 젊은 장교일 때요. 그때 노상원이 이제 정보 쪽에 소령인가를 맡게 되다니까 정보 쪽 소령은 승진이 좀 늦대요. 승진을 하기 위해서 성우회라고 하는 극우적 성향의 장성 출신들의 모임, 국방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임에 이제 줄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때 줄을 대고 연결해 준 게 김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김충식과 연결이 되면서 노상원이 놀랍게도 해외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유학을 일본으로 갑니다. 2003년 이때. 2003년 4년에 일본 유학을 가는데 그것도 희한하게 원래 정보병과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간대요. 그쪽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학습을 하러 일본을 선택한 것도 이상했답니다. 그때. 일본을 선택했는데 천리대학교, 델리대학교를 선택합니다. 천리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델리대학교를 거기를 선택한 것도 너무나 놀랍기도 하지만 근데 보면 그 시기에 김충식도 일본에 있었답니다. 2003년 4년에. 그리고 김충식이 노상원이 그때
총련계 사람들과 접촉했던 그런 정황 증거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요. 그리고 노사훈과 같이 장교 생활을 한 사람들의 증언이라는데 노사훈이 일본 갔다 오면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해왔대요. 갑자기 주술, 무속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고 또 하나는 김충식이 놀랍게도 몽유도혼도를 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칼을 일본의 천황에게 돌려주고 일본 왕에게 그게 천리대학교에 있습니다. 델리대학교 몽유도혼도가. 그리고 제가 김충식하고 통화할 때 그런 행동을 한 게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본인이 시인을 했고 예. 본인이 일본 황실하고 친한 게 맞냐 맞다. 작년에도 일본 황실의 초대로 일본 갔다 왔다. 그때 일본 가서 천리대학교에 있는 몽유도혼도 반환 문제도 자기가 천리대학교하고 델리대학교 인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통화하셨어요? 직접 통화한 거죠. 혹시 녹음도 다 돼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델리대학교, 일본 천리교회에서 하는 델리대학교라고 하는 곳과 김충식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거고 일본 황실과도 인연이 있는 거고 근데 노사훈이 2003, 4년에 왜 그것도 그쪽으로 유학을 가면은 아마 그 국비 지원도 못 받는데요. 국비 지원을 못 받는 대학을 선정하면서까지 유학을 가고 그러면 그 유학 비용은 누가 대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노상훈이 일본에 가가지고 김충식을 만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그 전에 아. 예, 그러면 성우회라고 하는 극우 장성 집단과 김충식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고 그때 그럼 노사훈이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을 해주고 승진의 뒤를 봐주고 그때 김용현이 또 같이 연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후에 그래서 노상원, 김용현, 성우회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데 김충식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오혁진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최 의원님 보시기에 김충식의 정체가 뭡니까 그러면? 아, 그러니까 지금 특검도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요. 통상 브로커라고 예, 하게 되면 이권에 집중을 하잖아요. 예. 김충식도 이권에도 관여를 하긴 했습니다. 김건희, 최은순과 불법적인 형태, 편법적인 형태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하면서 재산도 하고 사기를 쳐서 남의 걸 뺏기도 하고 그걸 다 합니다. 근데 이후에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정치적인 행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행보들. 그건 돈을 쓰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치적인 행보가 어떤 경우에는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뭔가 다른 의도. 그러면 저는 그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뭐 누군가의 밀정, 한국의 정치 지형도의 변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일본 국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밀정 역할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추정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람의 행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참 브로커 단순한 브로커만 갖고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네, 제가 찾아낸 것 중에 또 열린공감 방송을 보고 여기저기 탐문을 해가지고 알아낸 것 중에 그럼 소년보 목사하고 지난번에 김진성과의 관련 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테러에도 김충식이 연루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메모를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세계로교회 손목사라고 하는 소년보 목사하고 김충식이 인연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쭉 찾아보았는데 열린공감 TV에서도 찾아냈고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제보를 좀 받고 있는 건데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깊은 인연이. 예. 우선 소년보 목사하고 들어보셨겠지만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국가조창기도회. 그 조창기도회는 극우 성향의 기독교계 목사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정관계 뭐 재계의 주요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굉장히 큰 모임이죠. 김충식이 여기 멤버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동부 지역, 즉 강동이나 이쪽 지역에 큰 이 조참 포럼 회의에서 나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 예. 맨 앞자리에 김충식이 딱 앉아 있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앉아 있느냐? 황우여, 예, 안창호, 김충식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 급이에요? 예, 그 급입니다. 거기랑 같이 움직이는 급이에요. 나머지 사람들 뒤에 서 있고요. 야, 그리고 그 정도면은 그 헤드 테이블 아닙니까? 예, 헤드 테이블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밀정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수면 위로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 수면 위로 절대 올라오지 않고 뒤에서 다 작업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12월 3일 계엄이 있기 전에 서울의 모 호텔에서 대규모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립니다. 예. 한 7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당연히 소년보 목사도 거기 있고요. 당시에 소년보 목사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든가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리고 조창기도회에서 놀랍게도
윤석열이 거기 참여합니다. 대통령 이럴 그렇죠. 예. 때? 예. 계엄 터지기 한 달 전입니다. 계엄 터지기 한 달 전인데요. 그때 이봉관이 회장이고 이병희 이봉관이 부회장인 회장이죠. 예. 예. 그 자리에 박완수 훗날 계엄사령관도 참여를 합니다. 그럼 봤어요. 예.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김충식은 김충식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사진에는 지금 안 찍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구구교회를 통해서 김충식이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과 예. 어제 그제 이제 열공 보도를 보고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김충식이 리박스쿨과도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게 터져 나왔습니다. 아, 놀라운데요. 그 제보가 왔습니다. 제보가. 어떤 제보냐면 종로에 있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예. 그 교회에 김충식이 자주 하얀색 옷을 입고 온다. 그래서 거기 와서 뭘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그 좌파 척결 교육을 와서 하고요. 또 하나는 댓글 부대를 운영했답니다. 예. 그 운영한 사무실은 리박스쿨 사무실이라는 거고요. 근데 거기 나중에 영상 자료 보면 경비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경비분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경비분이 여기 801호에 리박스쿨이 있었냐? 예,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거기서 뭐 댓글이니 뭐니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리박스쿨 사건 언론에 터지는 바람에 문 닫고 다 도망갔다고. 김충식은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 후 교단